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태 교수와 함께하는 하여음악 살롱 시간 동키호테와 요즘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영태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교수님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역시 지난주 나오셨던 이희영 시인이자 화가이신 이희영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부드럽게 웃어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돈키호테와 요즘 사람들 하는데 계속 시리즈를 하는데 이 돈키호테는 그 좀 위선적 권위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아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허세하고 권위 이런 요즘 보면 특히 정치판에 가면 이게 되게 저 위선이고 뭐 권위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자기가 뭐 옛날에 뭘 했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답답한 예. 이 코로나 우울증 시대에 돈키호테가 와서 국회에 가가지고 한바탕 말을 타고 와서 호통을 쳤으면 참 속이 좋겠다는 시원할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듭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회는 국민을 위한다고 양심 있는 소리를 해. 이 말을 할 겁니다. 예. 눈에 안 보이면은 전부 없다고 하는 사회입니다. 좋은 정치가 되려면 한 50억 먹고도 한 푼도 먹은 일이, 고개를 흔들어야 돼.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 좋은 정치가 돼.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은 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보여주기 중심 사회입니다. 그것이 심하게 우리 사회가 오염되어 있어요. 특히 정치가든 한 푼도 만난 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핸드폰 지워. 이것이 지우고 안 보이면은 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슬프도록 위선스러운 모습이 특히 정치가들에게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고 또 나중에는 큰 소리를 얼버무려요. 요즘 국회처럼 다수결로 통과해. 계속 통과해요. 그리고 위에는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라. 뭐 또 그렇게 써졌더만. 무슨 얘기인지 또 알 수 없는. 또 이제 더 성질이 나면 당신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렇게 때려버려요. 지난번에 그랬죠. 어떤 그 청문회에서, 국정원 청문회에서 하태경 의원인가 통합당 의원이 이제 뭐 조목조목 따지니까 당신은 내가 학교 다닐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나 그때 학교 다녔거든? 근데 단국대학교 아무나 가는 데 아니거든? 또 학교 안 나가도 학점 주는 데도 아니거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가지고 무엇을 억누르는 거예요? 진실을 접다는 거 아니야. 진실을 덮자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건 안 해야 돼. 또 지난번도 말하고 못 알아듣더만. 소설 쓰시네. 그 말이 그게 다 사실입니다라는 말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죠, 홍 대표도. 예, 그러셨죠. 소설은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소설 쓰시네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New write novel?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No, I'm poet.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소설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시인입니다. 근데 소설 쓴다는 것이 거짓말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알았어요? 스페인 말로 에스크리메스 노벨라 그러면 no, 나 그거 교수야. 그렇게 얘기할 거야. 묘하게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소설이라는 게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거짓말로 내려왔는지 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 풍토의 비문화적 관점 없어야 됩니다. 소설 쓰지 마. 나 소설 써야 되겠네요. 그건 존경스러운 얘기야. 왜냐하면 돈키호테가 옛날 히랍 때부터 로마 시대까지 전해온 서사시의 계승자야. 거기를 산문으로 사실성을 집어넣으면서 근대 소설을 탄생케 하거든. 서사시가 뭡니까? 영웅들을 노래하는 겁니다. 허구지만 돈키호테라는 영웅을 노래하는 그런 것을 소설 쓰시네 그렇게 격하해서 되겠어요? 안 되죠. 서양에서 그래서 그런 전통이 없어요. 소설 쓴다는 말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문화, 비하적 성향. 또 엊그제는 무슨 텔레비전에서 요리한 사람이 대통령 나오라고 그래. 그래갖고 또 그게 뭐예요? 인기 있는 사람은 대통령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요리하는 사람은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갑질적 의식이 너무 심해.
권위. 쓸데없이 권위로 누르려고 그래. 이제 나는 스페인에서 한 15년이다 한국 오니까 한국 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래 그러니까 한국 가면 바로 늙어버린대. 날마다 이력서를 내놔야 된다는 인사할 때 저는 어디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어디 대학교 나왔습니다. 몇 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이에요. 스페인에 있을 때는 평생 내가 몇 살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하고 친한가 안 친한가만 물어봐요. 근데 우리 사회는 꼭 계급이야. 그러면 나보다 한 살 미치구만. 내 말 놓겠네. 그거 참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영어로, 그러니까 선배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만들면 뭐 엘더 뭐 어쩌고인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선배, 후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이런 갑질 혹은 권위주의적 의식이라는 게 이제 이 시대에 오면은 조금 더 없어져야 되지 않나요? 예? 자네가 어디 요즘 큰일 나요. 길에서 젊은이한테 자네 몇 살이야? 담배 피고 그러다가 큰일 나 맞아 죽어요. 큰일 나. 그러니까 이제 동교태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통념적인 권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두 가지로 동교태는 빠져나갑니다. 네. 하나는 연극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동교태. 기사 연극. 네. 둘째 실제로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왜냐하면은 동교태를 만든 세르반테스 자체가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것도 감옥을 8번, 9번 정도 갔어요. 네. 감옥을. 네. 엄청나게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 많이 하고 큰일을 한 사람일수록 다 겸손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산악인일수록 산을 제일 조심스럽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듯이 동교태는 사람을 대하거나 아니면 사물을 대할 때 굉장한 존경과 겸손으로 대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겠어요. 동교태 제일 앞에 보면은 서문에 동교태 좀 훌륭하게 봐주십시오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 뭐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산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많이 봐주십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 참 묘하죠? 이건 세르반테스가 서문을 쓸 때 산초에 대해서 많이 눈여겨보고 칭찬해달라고 나와요. 첫 파트로 쭉 해서 동교태를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새벽에 아무도 모를 때 이 기사 행각을 떠나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오는 미래의 역사가요. 이 행적을 적을 때 다음 주에서요. 우리 로시난테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나옵니다. 써달라는 소리 안 나와요. 로시난테를 세상에서 없는 제일 앞서가는 위대한 기사의 말. 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두 가지를 보세요. 자기 자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와서 산초에 대해서 잊지 말아달라. 그 다음에 로시난테에 대해서 잊지 말아달라. 실제로 동교태 행적 중에서 원래는 종하고 주인하고 종자는 이 겸상을 못합니다. 그렇어요? 물론 여행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여지없이 같이 먹어요. 그리고 산초 아미고 내 친구 산초 꼭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로시난테를 부를 때도 나의 유일한 그래도 밀을 먹는 말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죠. 로시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만물 애호적 그냥 만인 동등적 사고 이 겸손함이 굉장히 우러나는 작품이 이 동교태예요. 그러니까 세르반테스가 동교태하고 산초하고 그런 역할을 부여한 거는 본인이 그런 어떤 무슨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또 어떤 그 약자를 자꾸 주목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고생 많은 삶 속에서 우러나온 진실입니다. 세르반테스 엄청 고생했어요, 사실은. 태어난 집안이 외과 의사 집안에 태어났다고 그러는데요. 한국인이 외과 의사 그러면은 의사의 하나로 아는데 외과 의사는 의사 축에 못 들었어요. 이발사 정도였어요. 보통.
그러니까 굉장히 하층 의료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 세르반테스 단편 소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한 여자가 굉장히 툭툭 이 새끼한테 내가 사기당했어 결혼이라는 게. 그럼 뭐라고 그래? 이 새끼가 의사라고 그랬는데 외과 의사야. 아, 그런 괜찮은데 데구나. 외과 의사가 그렇게 그 격하던 위치였어요 당시에 외과 의사가. 그렇듯이 그런 외과 의사 집안의 아들인데 7인가 될 겁니다. 내가 확실히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난했죠. 제가 대학교 못 다녔어요. 알칼라 데 헤나레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르네상스의 대학교가 세워진 데거든요. 근데 학생들하고 교류를 말하자면 대학은 못 다녔어요. 고등학교 정도 다녔는데 문제가 양반이 아니었어요. 스페인에서 양반이라고만 당시만 해도 위에 4대가 전부 기독교 집안이어야 돼요. 그래야 양반입니다. 근데 수상하게 양쪽 어딘가에 그 4대 전에 개종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엄청 많다는 게 연구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태인이나 이쪽. 그러면 양반이 아니니까 관계를 못 나가요. 그래서 그런지 젊을 때부터 그 군인으로 나가려고 해요. 군인은 나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으로 나갔는데, 레판토 해전이라고 터키가 엄청 컸어요. 지배할 때. 그때 지중해에서 레판토 해전에서 스페인 제국과 터키가 붙습니다. 거의 자원을 합니다. 레판토 해전에. 근데 별로 먹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그 열대지방을 가다 보니까 열병 걸려가지고 가판이도 못 알아보고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용감하긴 틀림없이 용감했어요. 그런가 봐요. 전쟁이 붙을 때 이때 공을 안 세우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위로 가판에 올라가서 카피탄 이 선생님 나 붙겠습니다. 너 인마 눈이나 뜨고 붙으라니까. 열에 펄펄 끓으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 봤는 거 모르지만 옛날에 싸울 때는 배와 배가 붙어가지고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결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하겠다 그러더니 여기까지 야 가다가 바로 박격포. 바석가가 박격포예요. 이쪽 맞아 왼쪽. 바로 그러니까 야 그거 하나로 전쟁 끝이야. 완전히 상위 연구사들. 세르반테스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세르반테스는 어쩌면 왼팔 없이 태어나야 돼요. 또 한 번 재수없는 일이 수도 근방에서 바이아들리 근방에서 이제 동네 깡패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저놈이 좀 빼기 좋았나 봐. 저 팔에 딱 거니까 선고가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팔 왼쪽을 자르고 그리고 국에 10년 동안 추방한 그건 정말 엉터리 선고였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해외로 이탈리아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인생이 있는가 할 정도로 참 운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하고 가다가 아르젤이라는 저쪽 모로코 이쪽 근방에 있는 곳에서 또 피납됩니다. 요즘 해적들이 있더만. 네. 그 방법과 똑같아요. 가가지고는 해적을 모아놓으면은 대충에 이제 얼마 그 돈을 주면 풀어준다. 그쪽으로 하고 그거 안 되면은 노예로 팔았어요. 아랍인들에게. 형하고 저거 동생하고 저하고 있는데 동생은 어떻게 빠져나갔어요. 지원급이 와서. 근데 세르반테스는 알았어요. 자기 지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지금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영화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딱 있으면은 섬이 딱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상어떼들이 그러죠 밑에. 거기로 이제 처음에는 부대를 짜가지고 추방으로 도망갔어요. 자기는 돈으로 구해줄 오리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처음에 한 10명인가 가다가 다 잡혀가지고 쭉딱쭉딱 맞아요. 포기 안 합니다. 그 뒤에도 또 뛰어듭니다. 5번을 뛰어들이 거기에. 그게 세르반테스의 그 자유에 대한 열망. 참으로 무섭더라고. 강했던, 그러니까 역시 돈키호테 같은 데가 있어요. 무사 같은 데가 있어요. 끊임없이 트라이하는. 붙어. 그 5번 도망가기 사람이 두드려 맞으면 오징어 되어버려요. 너무나 두드려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까이로 이제 그
성당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바그다드로 그 노예로 팔려가기 하루 전에 지원금이 도착합니다. 거금이. 그래가지고 세르반테가 풀려납니다. 아이고. 와서. 그러니까 지독한 삶이에요. 지독한.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돈키호테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그 관직이라고 하나 갔던 게 1592년 무적함대 그 영국에서 진 거 알죠? 그걸 모금 세리. 그게 유일하게 가졌던 직장이에요. 돈 모으러 다니는. 세금 거두는 세리. 그렇죠, 예, 공부도. 내가 뭐 참말로 세비야에 가가지고 걷는데 거기서 공금 횡령죄로 감옥들어갑니다. 아 정말 너무 슬프다. 이것이 내가 스페인에 있으면 말을 못한다면 학자로서 그러므로 이제 스페인 학자들은 세상에 재수도 없이 세르반테스가 그게 뭐였냐면은 세비야 은행이 파산해요. 근데 세르반테스는 거기다가 공금을 다 걷어가지고 맡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지가 좀 먹은 것 같아요. 아니 진짜예요. 갑자기 부자가 됐거든요. 그 전에도. 그랬구나. 그리고 더러 친구들에게 편지가 발견되는데 세상을 정의롭게 살 수는 없다. 그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나라니까 이 얘기하지만은 자기가 좀 집어먹고 파산하니까 거기다 다 뒤집어 써버린 것 같은 건데 그 세비야 감옥에 있으면서 돈키호테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저 세르반테스가 본인이 자유와 정의 이런 걸 갈망하고 주목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떤 자기 가치를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통해서 그대로 예, 반영이 된 의인하고 거죠. 인간미와 그리고 모두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람 삶의 한 모습이다. 내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권위주의와 허세가 많은가 할 때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자 세르반테스도 이렇게 돈키호테를 통해서 자유와 그 다음에 어떤 정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이게 또 우리 사회에서도 하도잖아요 요즘. 권위 그 다음에 그것도 뭐 엉뚱한 권위 그 다음에 어거지 권위 위선 이런 거를 좀 답하자. 그보다는 그 답하자는 말보다는 좀 완숙한 정치는 할 수 없는가. 그렇죠. 맞아요. 완숙하다는 것은 조금 더 문화적이고 여유가 있는. 그렇지. 그것이 이 얘기지 뭘 타파 그거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혁명하면은 계속 센 겁니다. 그 대신 좀 완숙하고 여유 있는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예술은 여유거든요. 돈키호테 첫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데소코파도 렉토르 그렇게 나옵니다. 한가하신 독자예요. 조급하고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만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정부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내가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돈은 식량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 움직이면서 돈 버는 것밖에 모르고 지금도 부동산 투기 때문에 못 잡고 있잖아요. 집은 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가들 두 칸, 세 칸씩 가지고, 두 채, 세 채씩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게 사는 집입니까? 돈 벌기 위한 집이죠?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요. 못 버니까 난 만큼. 그쵸? 그러면 하려면 빨리빨리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정신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삶, 인간이 몸 놓고 잘 수 있는 삶,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정이 통하는 삶. 요즘 이제 그게 또 의식이 되고 있다네. 예? 그러니까 디텍트가 아니라 이제 딥텍트. 깊은 인간관계가 자성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쓸쓸해지기 마련이고 다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지금 더 위험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이 거기다 홍수, 장마, 예. 그 다음에 이제 더위, 복통 터져버리지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돈키호테를 읽어라. 돈키호테 산매경에 들어가면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세르반테스가 그다음에 자유, 그다음에 정의를 정리한 거를 그렇죠. 그걸 이제 방향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수님께서
그 돈키호테를 제가 강의를 쭉 들으면 근데 너무 요즘은 SNS도 정말 좋은 프로도 많고 미스터 트로트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는데 교수님께서 굳이 고전 중에서도 돈키호테를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음식 중에서도 슬로우 푸드라는 것이 있잖아요. 천천히 먹어야 음식 맛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밥비 씹어 먹고 저 대전발 0시 50분에서는 5분에 국수 하나씩 먹었어요. 나는 그 맛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유행가라든가 빨리 가는 것은 굉장히 또 우리 아까 말하는 이 우울한 순간에 우리에게 나도 많이 봐요. 미스터 트롯. 뭐 집에서 많이 보고 너무 웃기고 특히 그 60대 부부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눈물 나대요. 우리 그 아이 뭐 학교 간다고 할 때 생각나고 기가 막히지. 왜 먼저 가냐고 하는데 아파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좋은 약은 말이에요. 좋은 약은 세상 사람이 다 쓰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최고라고 한 약이 최고입니다. 예를 들면 산삼이 최고입니다. 역시 또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내가 요즘 매체는 거짓말이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장도 틀림없이 누가 핀란드 그 대사관에서 그냥 피살당했다 기타 등등 뭐 어떤 것이 사실인지 모르는 여지러운 사회. 맞습니다. 아니 뭐 여행가에서는 너무 슬프고 아픈 게 많아요. 이쁜 애인도 많고. 근데 그게 진실성이라는 게 약한 겁니다. 고전은 진실성 두께가 크고 깊어요. 역시. 그게 슬로우 푸드면서 산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빠져들어보라.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돈키호테 요즘 사람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끝없이 돈키호테 책이 읽으라는 선전입니다. 그렇네요. 네. 세르반테스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교수님 강의하실 때마다 네, 한 가지 메시지를 탁탁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현대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 뭐 또 질문 있으시면? 뭐 질문 있다 이라기보다 질문도 다음 시간에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돈키호테는 자신을 비웃기 위해서 자기의 헛된 영웅심을 비웃기 위해서 돈키호테는 인물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쓰다 보니까는 연민을 갖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르반테스라는 그 독자는 다른 대중과 함께 돈키호테를 비웃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차츰 돈키호테 행위가 있어지면서 돈키호테와 함께 이 비웃는 사람을 비웃는 현실주의, 현금주의, 기회주의에 절어있는 그 당시에 시작하기 시작한 근대인들의 양심을 깨우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합니다. 첫째, 한 웃기게 만든 자신을 닮은 돈키호테라는 헛된 맹목적 영웅주의를 비웃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던 돈키호테가 끝내는 모든 사람을 일깨우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관대성 그리고 서로 권위 없이 거쳐 인정을 나눠 갖는 사회에 대한 하나의 열망을 일깨우면서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위선을 비웃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치인들 진짜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다시 쉽게 풀어주시죠. 네. 뭐냐면은 잘못하면 급하면 다 권위주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다음에도 국회는 늘 있어가지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삶이 지금만 탁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넓게 퍼치는 그런 정치, 그 생각하는 방식, 또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조급하게 필요하면 돈 줘버려! 이런 식.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또 끝나면 또 언제 주려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 서로끼리 나눠가면서 이해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전화라도 한번 하면서 사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슬로우 푸드로 서서히 우리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고전이라는 것을 좀 읽어보면서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찾아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키호테와 요즘 사람들 민용태 교수와 함께하는 화요문학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